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밤, 오늘 마지막 날 저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일찍부터 들어와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또 채팅 남겨주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24년도 마지막 날 함께 또 방송을 만들어 가주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기자님,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좀 정말 제가 1월부터 해서 기사를 좀 봐봤거든요. 큼지막한 기사들을 좀 봤는데, 야,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사가 많아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유독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사들도 어려운, 굉장히 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월부터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네. 슬프고 비극적이고 네. 무서운 일들이 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일단 한 분씩 좀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변인님부터 좀 어떠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새해 첫날부터 끔찍한 이제 정치 테러가 있었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배신 행위가 계속 횡행하는 그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말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한 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모두가 다 뭐 회한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아서 우리 내년에는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올 2024년 마지막 해를 떠나보내는 그런 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고, 우리 평론가님 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뭐 대변인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징글징글하다 윤석열 부부. 뭐 이런 생각이 징글징글하다. 들고요. 네. 내년은 제발 그 얼굴 좀 보지 말자. 뭐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시민들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탱크를 막아서는 맨손의 시민들, 그리고 야광봉을 흔드는 우리 20, 30대 젊은이들. 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 뭐 그런 희망을 품고요. 내년에는 윤석열도 보지 말고 희망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첫 마디가 너무 와닿네요. 징글징글하다 윤석열 부부. 네. 우리 기자님은 좀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올 한 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 검사든 뭐 정치인이든 뭐 대통령이든 잘못을 하면 이제 철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검사들을 탄핵했었고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탄핵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제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내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정치인들이건 검사들이건 판사들이건 뭐 어느 직군에 어느 직역에 있는 분들이든 그냥 부끄러움을 좀 알고 잘못을 안 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뉴스들을 보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웠나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아니,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없다. 네. 이게 올해 한 해 딱 보여줬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차근차근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 그래도 오늘 일단 정치권에서는 뭐 오랜만에 한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책들 또 유가족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야가 각자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로 구성을 해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제 대책에 뭐 계속해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을 좀 챙겨드리고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더 힘이 세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대변인님? 좀 네, 어떠십니까? 그렇죠. 확실히, 당연히 해야 네. 될
일이죠. 예, 여기에는 뭐 당연히 여야가 없이 최대한 좀 위로를 해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을 빨리 채워드릴 수 있도록 진짜 국회 차원에서 말 그대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도대체 뭔가 하는 궁금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이제 두 분도 오시기 전에 뉴스를 보셨을 거고 또 방송도 하셨다면 이제 다루셨을 텐데 최상무 권한대행이 일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속보를 보고 임명했네 하고 끝나고 자세히 봤더니 3명을 다 임명한 게 아니라 2명만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임명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을 했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한 건데 조한창 재판관은 국힘 추천이었고 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이에요. 마은혁 후보자도 민주당 추천인데 왜 마은혁 후보자만 안 했냐? 굉장히 이게 분석이 안 되는데 일단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런 되게 난해한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번복된 담화를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국회 합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합의도 거짓말이잖아요. 네. 국회 합의 다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 임명 절차를 다 밟았던 건데 그 합의를 뒤집은 거는 국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힘이 잘못한 건데 그래서 여야 합의해가지고 된 거를 마치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또 거짓말로 번복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죠.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 합의 안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죠? 또 하나는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러네. 그거 지금 추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죠. 지체 없이 예,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부터가 안 되고 있어서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도 안 되는 입도 뻥끗 안 한 네. 그런 오늘 그런 발언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네, 뭐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네. 예, 좀 취재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해 주시기 전에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거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 안 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합의가 된 거잖아. 확실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 최상목 부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권한 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헌법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위원이다 뭐 그러니까 왜 문제 지적이 나오냐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자꾸 추천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는 네.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이제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넘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출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뽑아서 이 사람을 임명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추천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지금 덜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선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 선출된 재판관을 지금 권한 대행이 그리고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나 임명을 하는 거나 뭐 인사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야에서도 왔다 갔다 왈가왈부 말이 많은 사람인데 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권한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언젠가는 다 해명이 돼야 될 얘기들이에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헌법재판소법도 있지만 헌법 111조에 따르면 이제 헌재 재판관의 선출, 국회 선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그게 이제 법률로도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이제 의사 일정이 진행되면 이제 안건명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추천안이 아니에요. 국회 선출안이거든요. 선출안. 예, 선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국회가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를 국힘은 계속 추천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죠. 궤변이자 황당한 사람들의 끝없는 뒷말을 너무 과격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려고 해서 제가 급정거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제 2명이라도 임명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태까지는 좀 위태롭거나 좀 불안했던 분들의 불안감은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 명을 그나마 한 명을 뭐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야가 다시 협의해 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국회에서 뽑아서 넘긴 사람을 임명을 하라고 넘긴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언젠가 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은 이 경우의 수를 혹시 생각하긴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뭐 저는 뭐 이 경우의 수는 없으셨죠? 임명하면 3명 다 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핑계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뭐 이념적 편향성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 판사도 하신 분이에요. 네. 판사 임명은 그러면 뭐 이념적 편향성으로 어떻게 됐나요? 또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장관 과거에 이념적 편향성 없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은혁 후보자에게 적용됐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노동 관련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다 그거 뭐 털어내고 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굉장히 유치한 이 균형 맞추기.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받아줄게. 나머지 한 명은 야당이 더 많으니까 나는 못 받아줄게. 좀 기다려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이 입장문을 보면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이 추천목 배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국힘 1명, 민주당 2명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된 것이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국힘이죠. 국힘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네.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네, 이거 가져왔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 여야 간에 합의했다라고 브리핑한 그 방송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왔거든요. 직접 얘기했네요. 네, 직접 얘기했어요. 네. 야,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어떻게 이만큼 두꺼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거를 알면서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것이다. 이게 그럼 최상목의 기준은 어떤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아유 합시다 이 발언이 나와야 해주겠다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본인이 3명 중에 2명을 선출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권한을 침해했으니 우원식 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 네, 얘기가 그거- 나온 게 바로 그것이고 본인은 선출된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로 한덕수도 이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최상목도 피할 길이 없게 됐죠.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러면은 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오늘 조금 좀 참았습니다. 오늘 좀 참으셨고. 왜냐하면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좀 참았는데 음. 탄핵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 인내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항공기 참사 때문에 네. 1월 4일까지 국가 예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우원식 의장이 국회 차원에 권한쟁의 신청을 하면은 근데 이 결과를 결론 내리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미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론 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좀 판단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거 2명 이건 부적절하다. 3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헌재 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판단을? 한 명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 되는 아. 거죠.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거죠. 그렇죠. 예.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권한을
최상목 대행이 부당하게 침해했으니 음. 국회가 갖는 권리를 빼앗긴 거잖아요. 네. 그거를 구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헌재에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헌재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은 그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네, 과정인가? 헌재 주요 기능 중에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 간의 사이,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침해와 그런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심판해주는 기능이 이제 헌재의 기능 중에 하나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속도감 있게 바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가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헌재 마음대로입니다. 네. 그럼 헌재에서 조금 빨리 발표를 해준다고 결판을 내주면 헌재가 이미 국회 목세 3명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헌재가 바로 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였고, 제가 알기로는 권한쟁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헌재 재판관 중에 4인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빨리 가면은 9명 완벽하게 되면은 더 좋을 텐데. 네. 어쨌든 그럼요.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이슈는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분석하시거나 왜 이랬는지 뭐 얘기 못 하신 거 있으시면은 덧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이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보니까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직 오래 하신 분들이랑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면 누군가 명확하게 회의 주재자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회의의 결과가 뭔지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뒤집박죽 다 섞어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민감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결론이 안 나오는 결론이 많은데 오늘 또 역시 결론을 어느 쪽도 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이 줄타기의 심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분은 최상목 이자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 그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미르재단의 그 불법적인 이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소환 조사도 받고 했는데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냥. 예, 그때 다들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최상목의 줄타기가 대단한 신궁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저기서 빠져나오느냐. 근데 이번에도 판이 더 커졌습니다만은 양쪽에서 죽어도 그 최악의 이게 사례로는 기록되지 않게 해서 줄타기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너무 오래 근무한 사람의 특유의 스타일이다. 스타일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다. 이분 대통령실 근무 기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권력의 그 이제 해바라기처럼 선을 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다칠 정도까지는 안 되게 하는 줄타기로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왔고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줬다. 네. 이렇게 평가받더라고요. 너무 웃긴 건 여야 양쪽의 욕을 다 먹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협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냐면 윤석열, 한덕수, 지금 최상목까지 쭉 대통령의 자리만 가면은 다 협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는 이 어쨌든 하나의 공통된 결론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데 근데 협의를 해오라는 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냥 그 단어를 계속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의정 갈등 때도 의사들 단체들한테 협의를 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걸 알고 이제 협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는 아까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측의 이제 평론가나 국회 뭐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논리 전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를 해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협의를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 어떤 의견으로 밀고 나간다. 그럼 이제 민주당이 거의 아예 폭정. 그럼 이제 보수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그럼 이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가져가려는 논리. 사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최악의 리더십이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잘된 결정은 쭉 밀고 나가는 건데요. 그래. 여야 간 협의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종편 방송할 때 여야 합의해가지고 법 통과시켰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거대 여당이 주도해가지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들이 다수결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제정되었지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쉽지도 않고요. 네. 아니 이번 정부만 봐서라도 여야 간 합의 없이 인사청문회에 결과 보고서도 채택도 없이 임명한 장관급이 2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20명이 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여야 합의 뭐 이런 얘기로 말장난을 계속 늘어놓는 거죠. 그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저녁에 보도가 나온 건데 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에 요거 관련해서 대통령실 발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상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뭐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 연합뉴스랑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입장을 되게 세게 냅니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또 하나 붙인 게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전부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또 전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사실상 멈춰 있어. 업무 정지해야죠. 네. 저거 그쵸? 자체가 네. 근데 고위 관계자가 권한대행에게 이런 메시지를 세게 내고 이전에도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이게 조금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황당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인재개발원장 사표 낸 거 자기 탄핵 전에 다 면직시키고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그 인사권도 지금 다 행사를 했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윤석열이 시켜서 했을 것 같고 윤석열이 이 배은망덕한 놈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자기 수하에게 한마디를 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너 빼줬고 그리고 너 갈 데 없는 너를 이끌어줘가지고 부총리까지 시켰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때려? 그러니까. 이런 배은망덕을 받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예. 이 지금 전반적인 스탠스가 유감입니다. 이 스탠스가 아니라 약간 꾸짖음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판단은 잘 무서워. 모르겠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업무 정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당연히 이건 대통령의 오다를 받고 한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오다를 받고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비정상은 라고 사실이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역대 어떠한 이 탄핵된 상태에서 인용 심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저 이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의 파면도 파면이지만은 헌재에서 이놈 빨리 지금 체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시는 거거든요.